안녕하세요. 스토리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필름 사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필름 사진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왜 나는 지금 필름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금 필름 사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요즘 다시 새롭게 이제 필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필름 사진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이게 내 개인적인 이야기이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필름에 관심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필름 사진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데서 곡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저도 한참 필름 작업을 했죠. 지금도 그때 작업했던 필름이 이만큼 남아있어요. 이만큼 남아있고, 보면은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끼워져 있잖아요. 그 한 장에 이제 그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고 필름도 구입을 하고 현상할 때 돈도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저는 이제 컬러 사진을 이제 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 필름으로 작업을 거의 다 했죠. 그래가지고 슬라이드 필름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조금 비쌌지만은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참 이렇게 카메라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카메라 렌즈 이런 거 다 장비 가격이 몇 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주고 이렇게 그 사진을 많이 찍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필름을 이제 주력으로 하다가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죠. 2000년 지나가지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한둘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디지털 카메라는 그때 당시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것 하나 이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렇게 누가 사진 좀 찍어달라든지 간단하게 작업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중고로 그냥 그 디지털 카메라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가지고 렌즈랑 같이 사서 찍고, 그리고 나서 바로 팝니다. 바로 팔면은 얼마 돈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통장에 한 3,400 넣어놓고 원하는 대로 샀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몇만 원 깎아가지고 올리면은 바로 계속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4, 5년 정도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애정도 없고 그냥 이것저것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는 다 써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이제 디지털 카메라 다 써봤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필름 작업을 완전히 접게 된 계기가 이제 캐논에서 OD라는 카메라가 나왔죠. 그 OD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최초로 최소한의 저의 요구 조건에 맞는 그런 카메라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필름을 접고 디지털 작업만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보면은 디지털 사진은 수십 년 한 것 같은데 보니까는 한 15년 올해로 이제 딱 15년 정도 됐죠. 본격적으로 디지털 사진을 이제 한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필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왜 나는 지금 상황에서 필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 필름에서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감성이라든지 필름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앉아서도 디지털로 충분히 그때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사진이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훌륭한 작품이 되는데 디지털로 찍어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쓰레기가 됐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좋은 사진은 이게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그냥 좋은 사진이고, 나쁜 사진은 이게 대용으로 찍건 중용으로 찍건 필름으로 찍건 뭐로 찍건 간에 나쁜 사진은 그냥 나쁜 사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재미가 더럽게 없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한 200인치 홈시어터를 집에 갖다 놓고 5.1 채널 서라운드에다가 빵빵하게 방음 장비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재미없는 영화가 재미있어지진 않습니다. 반대로 재미있는 영화는 그냥 휴대폰으로만 봐도 이거는 엄청 재밌죠. 그런 것처럼 이 본질적인 사진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걸로 만들었느냐 이런 것
것들은 저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저도 이제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죠. 지금 와가지고 다시 필름 작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통 하루에 사진 찍으러 나가면은 한 3,000장 정도 찍는다고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찍는다고 봤을 때 지금 필름으로 간다 그러면 3,000장 못 찍겠죠. 그러면은 1,000장 정도 찍는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 맥시멈이 300장인데 이거 36장 필름으로 보면은 한 8통 정도 찍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비용상으로 엄청나고 또 거기서 작업이 끝이 아니죠. 필름은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그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필름을 이제 35mm 판형에 이제 필름을 다시 작업을 한다고 치고 필름 카메라를 샀어요. 필름 카메라를 사고 필름을 이제 사는 거예요. 필름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컬러 필름이 있고 하나는 이제 흑백 필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은 이제 네가냐 포지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티브냐 포지티브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나누는 게 있지만은 일단 요렇게만 보자면은 일단 컬러 작업을 한다. 컬러 작업을 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바로 현상입니다. 현상. 이거 현상을 안 하면 필름은 그냥 아무것도 없죠. 현상을 해야 되는데 현상을 컬러 필름을 이제 자기가 내가 직접 할 수 있냐 이러면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한다 그러면은 장비를 사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또 이게 작업하는 게 엄청나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다시 또 다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후지의 프로비아를 갖다가 현상할 때는 현상의 핵을 뭐를 갖다가 써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틀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컬러 필름에서는 이제 현상이 이제 자가 현상은 힘들다. 자가 현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능하다고는 해요. 물론 개인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 그러면은 흑백 필름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현상을 직접 하는 거죠. 현상을 내가 안 하고 만약에 업체에 맡긴다. 그러면은 디지털로 작업하는데 이제 촬영만 내가 하고 그 후반 작업은 이제 그 현상을 딴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디지털 프로세스보다 더 바람직하냐. 디지털 프로세스는 최소한 내가 찍고 내가 후반 작업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작가가 모든 자기의 의도를 통해서 쭉 흘러가는 그런 게 있는데 필름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흑백 필름을 사용을 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흑백 작업을 해야지 자가 현상이 된다. 현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또 나눕니다. 만약에 현상을 했어요. 현상을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스캔을 한다. 이제 여기서 스캔을 해가지고 포토샵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라이트룸 같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작업을 하는 수가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인화를 한다. 인화를 하는 이런 작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상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필름 스캐너로 스캔을 받아가지고 스캔을 하면은 굳이 이제 필름 작업을 하지만은 다시 이때부터는 다시 디지털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다시 디지털 작업입니다. 디지털. 이게 이제 그 아날로그 정보가 모두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 작업이라서 여기서부터는 디지털 카메라와 차이점이 없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가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이 디지털 프로세스로 넘어간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인화도 이제 내가 직접 한다. 이러면은 인화를 할 때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게 그 아주 좋은 확대기도 이제 사면은 한 200~300이면은 진짜 아주 좋은 거 사고 중고로 조금 싸게 사겠다 이러면은 20~30만 원대 중고 확대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타이머 사고 그리고 플라스틱 트레이 이런 걸 막 이렇게 쭉 깔아놔야 되겠죠. 빨랫줄도 좀 늘고 그리고 이제 물도 좀 나오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장비 이제 집 암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현상까지는 굳이 암실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백에 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실이 필요 없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화서부터는 암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암실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암실에 들어가는 장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 장비의 가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대신에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인화를 할 때 그냥 이 사진을 갖다가 확대게 해놓고 인화질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그 테스트 프린팅을 해가지고 뭐 타이밍을 재가지고 이렇게 딱 1초씩 찍잖아요. 찍어가지고 노출을 맞춰요. 노출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화를 할 때도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하는 것처럼 그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조금 더 옅게 하고 이러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다칭 버닝 작업을 실제 그 인화하는 동안에 실제 다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이제 잽싸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인화 노출 타임이 뭐 10초라든지 뭐 15초 뭐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뭐 느긋하게 이렇게 여기 좀 해봤다 이렇게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작업했던 결과물을 다시 인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그 정착부터 다 해가지고 모든 프로세스를 거쳐야지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약에 인화를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반복되는 작업을 한 10대번은 해야지 되고, 진짜 숙달이 됐다 그러면은 한 두세 번 정도에 끝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이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복 재생 자체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술에서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재생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화까지 했다. 인화까지 하면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경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화까지 내가 한 다음에 뭐 바로 이게 최종 결과물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시를 한다든지 뭐 작품 판매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인화한 게 그대로 완성된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인화한 게 그게 끝이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뭐 다른데 요즘 나오는 뭐 그 내가 뭐 책을 쓰는데 출판하는데 넣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를 다른데 이용을 한다, 다른 산업에 연결돼 가지고 이용을 한다, 뭐 스톡 사진을 판다든지 뭐 누가 뭐 어디 뭐 달라 그랬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은 여기서 이제 스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름 스캔이 아니고 인화된 거를 스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스캔된 작업이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디지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스캔을 한다고 해가지고 100%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이 포토샵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보정 작업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 순수한 이제 파인아트 사진 작가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시 작품 판매가 이제 주 목적이라서 내가 이렇게 이제 손수 촬영부터 인화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손으로 원 프로세스로 딱 끝냈다. 그러니까는 촬영부터 현상 인화를 다 거쳐가지고 내가 직접 최종 결과물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흑백 사진 작업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내가 그냥 흑백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어디 충무로 갖다 맡겨서 그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냥 필름 스캐너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저는 봤을 때 그거는 한 20%짜리 필름 작업이랑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상부터 인화까지 다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이게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 시간적 여유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세계로 갈 수가 없다. 너무 무섭다. 이게. 그런 어떤 효율적인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순수한 취미로 시간적 여유가 많고 이 사진을 그냥 내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과정 인화라든지 뭐 현상이라든지 뭐 인화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익히면서 나름의 어떤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즐거움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이 생업을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많은 작품을 활동을 하고 책도 쓰고 이래야지 이제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암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암실이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시듯이 깨끗하고 막 아주 막 그 상쾌한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막 어두컴컴하고 거기 냄새 나면서 물에 축축하면서 노동 조건이 아주 안 좋아요. 저는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악 조건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거기 있으면은 명이 막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약품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이렇기 때문에 결코 좋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화학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썼던 이런 그 물이죠. 이런 물을 갖다가 그냥 하수도에 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 누가 신고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뭐 폐기물 그 폐수 그냥 이렇게 뭐 버리는 그걸로 갖다가 바로 깜빵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위한 이제 전문적인 정화 시설을 갖추든지 아니면은 그런 폐수를 갖다 따로 모으는 통을 갖다가 이제 큰 통을 갖다 놓고 그게 차면은 이제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암시를 갖다가 함부로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것도 이게 그 따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아무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그게 또 엄청난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암시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제 장비나 이런 거는 투자가 덜 되지만은 이걸 한 장 한 장 인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비효율,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 두 번째가 작업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것이 완전히 3D입니다. 3D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한두 시간 이렇게 해보고 이러면은 나름 이렇게 새로운 거고 이러면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막 어디 뭐 그 한순간에 뭐 실패하고 이러면은 진짜 그냥 뭐 집어 던지고 이러고 싶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작업 환경도 안 좋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쓴다. 세 번째로 화학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보호를 해야 되죠. 아무튼 그런 도덕적인 의무까지 다 종합을 했을 때 필름 작업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디지털 작업에서 필름 작업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만 제가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은 웹플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이 필름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요즘 막 단종도 되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계속 내가 쓰던 필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 이게 장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름까지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는 웹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1890년, 한 70년, 80년 1870, 80년 요쪽에 이제 기술인데 요거를 이제 직접 카메라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스토리 펀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아서 해야지 내 돈 주고는 못 하겠다. 그런 거지만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력이 이제 1800 한 90년 뭐 한 넘어가도 이제 그 지금 제 기술로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7, 80년 정도 1870, 80년 정도 했던 것들은 이제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코닥이나 뭐 후지필름이나 이런 데서 파는 필름을 사다가 직접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는 거는 못할 짓이다. 그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름 작업을 지금도 꾸준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작업이라고 해서 뭐 그게 나쁘다, 뭐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좋은 사진을 만든다면은 그게 필름이든 디지털이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점 이제 곡해하지 마시고 주의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